한 주간의 IT 이슈를 점검해 드립니다. IT 이슈 위클리. 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2020년 6월 1일입니다. 네, 벌써 6월이 됐네요. 네, 코로나가 여전히 완전히 줄어들진 않고 있는데 좀 마지막까지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스타트업 전문 컨설팅사 디토 파트너스 그룹의 최유환입니다. 네, ITC 위클리는 커버 스토리와 헤드라인 한 줄 요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의 커버 스토리, 언택트 소비 증가. 자, 그런데 왜 네이버 카카오는 뜨는데 통신사들은 지지부진할까?가 오늘의 커버 스토리입니다. 사실 부제의 답이 있습니다. 수익 모델이 성장성을 좌우한다인데요. 자, 어떤 내용인지 함께 보시죠. 자, 오늘의 모티브가 됐던 기사는 포스트 코로나에 네이버 카카오는 훨훨 나는데 통신 3사 주가는 벌벌이라는 뉴스원의 5월 28일 기사였습니다. 자, 그 외에 이제 인터넷 기업들과 또 통신 기업들의 1분기 실적과 관련된 여러 가지 소식들이 이제 모티브가 돼서 사실 요 소식들도 제가 이렇게 쭉 보고 있으면서 야, 이 재밌는 양상으로 가는구나. 요것도 한번 언제 다뤄드려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마침 이제 뉴스원에서 재밌는 기사를 내주셨어요. 예, 한번 보겠습니다. 자, IT 기업들을 전략적으로 벤치마크 하시거나 뭐 혹은 주식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번 코로나 사태 이후에 아마 이런 의문을 한 번쯤 가지셨을 겁니다. 자, 코로나가 발생했고 그래서 언택트 소비 붐이 불었는데 자, 그러면 인터넷과 통신은 둘 다 사람들이 엄청나게 쓰게 됐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둘 다 수혜주가 아닐까? 근데 왜 인터넷 기업은 뜨고 통신 기업은 제자리 걸음을 할까? 아마 이런 궁금증을 많이 갖고 계셨을 거예요. 자, 이런 질문이 나올 만한 이유는요. 네이버 카카오가 잘 되면 그 사업의 기반, 네트워크를 제공하는 이 통신사들도 당연히 잘 되어야 될 것 같다. 이런 그 생각들 때문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요. 자, 오늘의 모티브가 된 기사도 그렇고 대부분의 기사들은 사실 표면적인 이유를 분석하는 데에서 그치게 되거든요. 자, 즉 네이버 카카오는 사용이 늘면서 뭐 광고, 커머스, 페이 이런 것들이 선전을 했다. 뭐 오케이. 자, 그러나 통신은 5G에 대한 유치, 가입자 유치가 저조했고 자, 그리고 또 반면에 5G에 대한 망 투자에 대한 부담이 늘어나면서 결국은 이제 기대 이하의 실적을 냈다. 뭐 이런 정도의 얘기입니다. 근데 뭐 어떻게 보면 약간 이제 팩트를 나열하는 정도로 대부분의 언론 기사는 이렇게만 이제 정리가 사실 돼 있죠. 뭐 그렇구나, 그랬구나 하고 넘어가려는 순간 이제 이런 질문들이 꼬리를 물게 됩니다. 자, 네이버 카카오가 뜨는 건 대충 이해가 돼요. 그렇죠? 많이 사용하니까 그만큼.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뭐 이 인터넷 서비스를 엄청나게 사용하게 되잖아요. 자, 근데 그렇게 되면 인터넷 서비스를 많이 쓰게 되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존재하는 네트워크 서비스, 네트워크 기업들도 많이 쓰게 될 텐데 근데 왜 성장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일까? 이게 아마 이해가 안 되셨을 겁니다. 자, 게다가 기사에서 많이 다루고 있는 5G 가입자의 유치 실적이 저조하다. 근데 뭐 5G 가입자 유치 좀 안 되면 어떻습니까? 그쵸? 어차피 나는 지금도 꼬박꼬박 통신 요금을 내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통신사한테는 아주 꾸준하게 매출을 일으켜주고 있는데 그 뭐 5G 가입자 좀 뭐 유치 좀 안 됐다고 해서 왜 통신사의 실적에 문제가 있는가 이렇게 보는가라는 그 시각 뭐 이게 이제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그래서 뭐 코로나가 왔다고 사람들이 갑자기 통신 요금 안 내는 것도 아닌데 그죠? 왜 이 통신사들의 성장 전망은 인터넷 기업과는 엇갈리는 것일까? 아마 이게 궁금증이 있으셨을 겁니다. 자, 좀 이르지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사실 성장 전망에 대한 차이는 바로 인터넷 기업과 통신 기업 간의 수익 모델의 차이에서 기인을 합니다.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자,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시죠. 자, 우선 그래도 이해가 좀 쉬운 인터넷 기업부터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자, 아시다시피 네이버와 카카오는 굉장히 유사한 수익 모델을 지니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방송에서는 네이버와 카카오의 실적을 분석하고 2분기부터 진짜 승부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그 방송에서는 제가 비즈니스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비슷하다라는 표현을 해드렸었어요. 네, 여기서는 이제 수익 모델로 제가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수익 모델 또한 굉장히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로 광고, 또 커머스, 뭐 페이,
디지털 컨텐츠 이런 데 의존을 하고 있죠. 자, 언택트 소비는요, 이런 그 인터넷 기업들의 수익 모델들을 아주 매우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한 번씩 보겠습니다. 자, 언택트 소비가 붐이 되니 결국 어떻습니까? 네이버와 카카오에 대한 방문, 그리고 사용량이 증가를 하게 됐죠. 자, 그러다 보니 이 사용량의 증가라는 것이 각각의 수익 모델 측면에서 엄청나게 기여를 하게 됩니다. 보시면 사용량이 증가하니까 똑같이 걸려있는 광고도 광고에 대한 노출이 증가할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광고 매출이 증가를 하게 되겠죠. 또 어떻습니까? 컨택트래요. 언택트 때문에 비대면 상거래가 증가하는데 그게 또 네이버 카카오 방문을 많이 하니 여기 관련된 커머스 서비스들을 자연스럽게 이용하게 되겠죠. 자, 그렇게 되니 비대면 상거래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커머스 매출도 증가를 하게 되죠. 또 어떻습니까?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이제는 대면하지 않는, 접촉하지 않는 비대면 결제가 증가를 하게 되니 이 또한 또 페이에 대한 매출 증가로 이어지게 되고요. 그렇죠? 자, 그리고 역시 극장이나 뭐 공연장 이런 데 가지 않잖아요. 그래서 비대면 컨텐츠 소비가 증가를 하니 또 이들이 가지고 있는 네이버 카카오가 가지고 있는 디지털 컨텐츠의 매출이 증가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유의하실 점은 이번에 네이버 같은 경우는 광고 매출이 뭐 기대 수준보다는 좀 낮은 성장성을 보였는데 이 부분은 바로 불경기 시에는 광고주들이 아예 지갑을 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고주의 버짓이 이 감소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앞에 말씀드린 광고 노출 증가에 따른 매출 증가라고 하는 것은 광고주가 충분히 버짓을 확보하고 있고 그랬을 때 인터넷 서비스의 사용량이 늘어나면 그 사용량에 비례해서 그만큼 광고의 매출도 증가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거 뭐 한 꼭지 한 꼭지가 굉장히 큰 꼭지인데 자, 이제 크게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 어떻습니까? 사용량의 증가라고 하는 것이 주로 이 네이버 카카오가 가지고 있는 큰 빅4의 이 네 가지의 큰 서비스들에 굉장히 좋은 기여를 하고 있다. 이걸 아실 수 있겠죠. 자, 보면 어떻습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가시죠. 그죠? 인터넷 기업은. 한마디로 언택트로 인해서 사용량이 증가를 하면 곧바로 돈도 벌리는 사용량 증가는 수익의 증가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구조를 네이버 카카오는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거를 잘 기억하시면서 통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사용량의 증가는 수익의 증가로 이어진다. 이걸 잘 기억해 주십시오. 자, 통신사들은 어떨까요? 어떻게 돈을 버는 구조일지 한번 보시죠. 자, 통신사들은요,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정말 다양한 신사업에 손을 댔어요. 자, 그렇지만 여전히 주 수익원은 통신요금입니다. 제가 오늘 이 방송을 위해서 다시 한번 혹시나 해서 확인을 해봤는데, 지난 1분기 실적에서도 대체로 한 70% 정도의 비중이 통신요금에서 나오는 그런 수익이더라고요. 결국은 이제 여전히 이 통신 요금에 기대서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통신사들의 성장 전망에 대한 판단은 결국은 통신 요금에 따른 수익 모델, 통신 요금에 기반한 이 수익 모델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것에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자, 결국 우리가 풀고 싶은 문제는 이거잖아요. 언택트 소비로 인해서 통신 사용량이 증가했는데 자, 그렇다면 통신 요금도 비례해서 증가해야 되지 않아요? 통신사의 매출도 증가해야 되지 않아요? 라는 질문이죠. 네, 뭐 결론은 아시다시피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예, 왜냐하면 통신 요금이라는 것은 바로 정액제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정액제. 예, 이게 바로 이제 굉장히 골치 아픈 뭐 옛날에는 달았을 텐데 지금은 아주 쓴 요금제가 됐죠. 자, 그리고 이 정액제 요금의 수익성은요, 바로 낙전 수입에서 나옵니다. 낙전, 떨어질 낙자에 돈 전자죠. 떨어지는 돈이라는 뜻입니다. 낙전 수입. 이게 뭔가 한번 보시죠. 자, 예를 들어서 100기가만큼 사용하는 그런 정액제를 가입했다. 이 사용자가. 근데 100기가 미만으로 사용을 해요. 그럼 무조건 통신사 입장에서는 예, 돈이 남는 것이죠. 낙전이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이제 수익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어떤 사용량을 정해놓은 정액제뿐만 아니라 많은 사용자들이 선택하는 뭐가 있습니까? 무제한 요금제가 있죠. 아예 그냥 리밋이 없는. 자, 그런데 이거 역시 사용자들의 사용 패턴을 분석을 해서 아주 라이트한 그 사용자부터 헤비한 사용자까지 사용자 패턴을 분석을 해서 이 평균의 어떤 요금을 산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내부적으로는 어느 정도 수준으로 쓸 것이다라고 하는 전제가 있고 그 수준에 맞게 요금제가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100기가 요금제든 무제한 요금제든 그 안에는 사실은 껍질을 벗겨보면 사실은 그 안에는 정해진 어떤 사용량에 대한 기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기준 이하로 써야만 통신사는 돈이 되는데 이 기준 이상으로 쓰게 되면 당연히 돈이 되지 않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통신 사용이 늘어나자 결국은 통신사의 낙전 수입은 줄어들게 되는 그런 구조의 수익 모델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반면에 또 어떻습니까? 코스트 측면에서는 사용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망 유지 보수 비용도 늘어나겠죠. 뭐 하다못해 이렇게 사용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 하다못해 네트워크 유지 보수를 위해 사람을 하나 뽑더라도 더 뽑아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서버도 증설을 해야 될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비용들은 오펙스 차원에서 운영 비용 차원에서 계속 이제 늘어나게 될 거고요. 그런데다가 거시적인 트렌드, 사회 전반적으로 이 데이터라고 하는 것에 대한 사용이 계속 증가를 하니까 지금 우리가 5G를 쓰지만 이제 뭐 6G, 7G 뭐 계속 새로운 망에 대한 투자, 이거에 대한 요구도 계속 이제 지속되게 되겠죠. 자, 결국 통신사의 정액형 요금 구조는 사용이 늘어날수록 그쵸? 매출 면에서도 손해고 비용 면에서도 손해인 이런 구조인 겁니다. 사용이 늘수록 손해인 구조. 아까 인터넷 기업 어땠습니까? 사용이 늘어나면 수익도 늘어나는 이런 구조였었죠. 정반대였죠. 자, 한마디로 사용량 증가에 따라서 비례 혹은 반비례하는 그런 수익 모델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 수익 모델의 구조가 이 두 기업들의 두 부류의 기업들의 성장성에 대한 희비를 엇갈리게 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발생했고 언택트 붐이 불어서 사용량이 증가했는데 그렇죠? 통신이든 인터넷이든 자 그런데 결국 인터넷 기업은 그래서 웃고 통신 기업은 울게 된 그런 상황인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물론 통신사들의 실적이 완전히 울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렇죠? 자 이것은 왜 그랬느냐 IPTV와 OTT 이런 등등의 미디어 사업으로 인해서 그나마 선방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 미디어 사업이 뭐냐? 대표적으로 그죠? 뭐 통신사가 한 건 아닌데 제가 상징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넷플릭스가 보면 1분기의 결제액이 사상 최대였다 이런 기사들 많이 보셨죠. 결국 어떻습니까? 이거는 사용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결제액도 계속 늘어나는 사용량과 수익이 비례를 하는 그런 사업 모델을 그나마 통신사들이 좀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이게 좀 선방을 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즉 많이 쓸수록 울상인 구조 속에서 그나마 많이 쓸수록 조금 돈을 버는 모델을 구축해 놓았기 때문에 그래도 완전히 울지는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잊고 있었던 질문이 하나 있었죠. 5G 가입자 유치 실적이 저조한 게 이게 무슨 문제야? 나는 여전히 열심히 돈을 그렇게 갖다 바치고 있는데 매달 막 그죠? 7만 원, 8만 원, 10만 원 갖다 바치고 있는데 왜 그게 뭐가 문제냐?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요. 자, 여기에는 통신 시장에 대한 거시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자, 한번 보시죠. 일단 정액제 요금제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요금을 걷는다고 표현해 볼게요, 제가. 걷는 구조가 그냥 정액제예요. 거의 다 정해져 있어요, 이미 가입자들에게. 자, 그런데 통신 시장 전체 이 파이는 늘어나지 않아요. 자, 그럼 결론 어떻습니까? 그냥 이 안에서 발생하는 매출의 사이즈는 이미 어떻게 보면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죠? 파이가 더 이상 늘지 않고, 그 다음에 정액제로 돼 있기 때문에 각각의 개개인의 요금 지출이 늘지 않고, 그럼 어때요? 이 파이의 크기는 거의 그냥 고정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안에서 플레이라는 통신사들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두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는 남의 가입자 뺏어오는 거, 스틸 쉐어라고 하죠. 파이를 뺏어오는 이 행위가 하나 필요하고 또 하나는 기존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입자들의 요금 수준을 올리는 거, 그쵸? 그게 필요한 거예요. 결국은 전체 파이가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남의 파이를 빨리빨리 뺏어오는 거. 두 번째는 나한테 이미 있는 가입자는 그 안에서 최대한 요금제, 정액제 요금제를 수준을 올리는 거. 이 두 가지가 유일하게 통신사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성장 전략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때문에 통신사들은 늘 번호 이동, 그죠? 예, 가입자 뺏기죠, 그죠? 번호 이동. 여기에 엄청나게 이제 마케팅비를 써왔고, 그리고 또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판촉을 해서 이제 ARPU라고 하죠. ARPU, Average Revenue per User. 그래서
사용자 1인당의 매출을 최대한 올리기 위해서 엄청나게 힘을 썼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이 뭐 요즘은 잘 안 쓰지만 뭐 컬러링, 뭐 로밍, 뭐 여러 가지 보안, 무슨 뭐 안심, 뭐 요금제, 뭐 이런 여러 가지 등등이 다 이렇게 부가 서비스를 통해서 어떤 특정 유저, 알프죠. 특정 유저의 평균적인 레베뉴를 올리기 위해서 이런 행동들을 해왔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행동들이 이통시장 초기, 이동통신시장 초기에는 이런 것들이 좀 먹혔어요. 그죠? 자, 그러나 이제는 어떻습니까? 소비자들도 굉장히 똑똑해졌죠. 자, 그래서 부가 서비스를 몰래 가입한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는 더 이상 먹히지가 않습니다. 그랬다가 뭐 바로 고소고발 뭐 아주 난리가 나겠죠. 그죠? 자, 그러면 통신사들이 뭐 번호 이동 때문에 마케팅 비용 엄청 써봤자 사실 그거는 또 엄청나게 제살 깎이니까.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많이 움직이지도 않잖아요. 근데 또 부가 서비스를 끼워 파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자, 그럼 이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두 가지 전략 중에 다 길이 대충 막혀 있는데. 자, 그러면 합법적이면서도 소비자들이 심지어 기분도 좋아요. 그렇게 요금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예, 그걸 한번 보시죠. 자, 그게 바로 전화기를 바꾸는 순간입니다. 예, 전화기를 바꾸는 순간. 실제로 굉장히 많은 통신사들은 전화기의 교체 주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요. 그 교체 주기마다 일어나는 통신 요금의 증가에 대해서 늘 분석을 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게 결국 어떻습니까? 5G 가입자 저조라는 것이 결국은 매출 증대 속도를 둔화시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5G 가입자가 이제 빵빵하게 늘어줘야 매출도 빡빡 올라간다. 이제 이런 의미인 것이죠. 자, 신뢰를 한번 들어볼게요. 실제로 가격이 가장 합리적이다라는 라고 쓰고 제가 저렴하다라고 읽었는데 하여튼 가장 합리적이다라고 평가를 받는 LG U 플러스의 가격 체계를 한번 보면은요. 자, 무제한 요금 중에서 가장 낮은 단계가 있습니다. 가장 첫 단계. 가장 첫 단계의 무제한 요금이 4G LTE 시절에서는 78 요금제, 78,000원 요금제였지만 이제 5G로 가면 이게 85,000원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물론 초반에는 프로모션도 하고 어쩌고 하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게 뭐 큰 차이가 없네라고 느끼면서 일단 진입은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고 나면 나는 어느새 78,000원 내고 있었지만 어느 순간 보면 85,000원을 내고 있는 이제 그런 식의 이제 요금 체계로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게 결국은 통신사가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매출을 증대시킬 수 있는,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유일한 방법인 거예요. 폰을 바꿀 때 요금제를 교체시키는. 자, 통신 3사가 5G와 관련된 망 투자 금액, 네트워크를 까는 데 있어서의 투자 금액이 올 상반기에만 4조 원이라고 하니까 이게 엄청난 금액이죠. 그죠? 상반기에만 4조 원. 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폰 교체 시에 이 요금을 어떤 식으로든 올리려고 노력을 계속 할 겁니다, 아마. 심지어 왜? 예, 소비자도 기분이 좋은 그런 시점이거든요. 모든 게 용서되고. 뭐 카드도 막 뭐 포인트 쓰는 카드도 혜택 있다고 그러고 만들고 막 이런 시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점에 어떻게 하면은 내가 기존 유저들의 알프를 올릴 수 있을까에 대한 노력을 집중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자, 결국 데이터 사용이 지금과 같이 폭발하기 이전에 설계했던 그런 그 정액제라는 것의 늪에 사실은 통신사가 이제 빠지게 된 거예요. 사실 이 정액제라는 거 역사를 보자면 지금처럼 데이터 시대가 엄청나게 활성화되기 이전에 사실은 이제 만들어진 것이죠. 혹은 아주 초기에 뭐 사람들이 뭐 이렇게 많이 쓰겠어?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실 만든 거잖아요. 옛날에 뭐 빌 게이츠도 뭐 286인가 486인가 컴퓨터를 만들고 486이었던 것 같은데 뭐 486 컴퓨터 이런 용어 아시면은 이제 저와 같은 구세대입니다. 그죠? 마음은 신세대. 아무튼 486 컴퓨터를 만들고 더 이상 이제 컴퓨터는 더 이상의 그런 이런 그 스펙은 필요 없다. 뭐 이 정도 스펙이면 이제 충분하다 이렇게 얘기했었다고 하죠. 심지어 빌 게이츠조차도. 자, 그러니까 통신사도 예전에 뭐 데이터 뭐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쓰겠어 이러면서 이제 만들었던 그 요금제가 지금은 사실은 늪이 된 것이죠. 그래서 그 늪에 빠진 통신사가 더 이상 이제 정량제로 다시 갈 수는 없으니까 그럼 뭐 사람들이 난리 날 테니까 정액제 수준을 높이는 데 힘을 쓰는 것이고요. 이게 결국은 전화기를 교체하는 행위와 직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G 가입자가 저조한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사용자 확보 후에 사용량만 늘어나면 그럼 돈이 되는 인터넷 기업이라는
그렇죠? 이런 게임이 있는데 반면에 사용자 확보를 아무리 해도 그 안에서 또 요금제를 계속 올리려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기적이고 굉장히 어려운 게임, 이런 게임을 하지 않으면 오히려 사용량이 증가했을 때에는 그건 오히려 독이 돼 버리는 그런 통신기업, 그렇죠? 이제 어떻습니까? 수익 모델의 차이가 극명하게 보이시죠? 자, 그렇다면 앞으로의 전망은 어떨까요? 이제 안타깝게도 이번 뭐 실적 보고도 그랬지만 통신사들은 여전히 사용량 증가는 곧 수익 증가가 되는 이런 공식을 확실하게 붙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통신사의 성장 전망은 아무래도 인터넷 기업 대비는 여전히 앞으로도 어두울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동안 수십 년간 돈 잘 벌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통신사들 뭐 매번 뭐 엄청난 그 인센티브 보너스를 가져가면서 뭐 국민들에게 신의 직장이다 뭐 이런 그 얘기를 듣던 그런 회사들인데, 자, 그렇게 돈 잘 벌 때, 그죠? 그럴 때 이런 그 정액제 기반의 수익 모델의 어떤 한계를 좀 깨닫고 새로운 모델을 구축해 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러나 뭐 다 결과론적인 얘기죠. 지나고 나서 하는 얘기고요. 이 수익 모델이라는 게 그래서 이렇게 어렵습니다. 수익 모델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돈 잘 버는 그런 모델인 것 같아도요. 언젠가는 또 기업의 발목을 잡거든요. 그래서 수익 모델이라는 게 참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원가 관점에서 내가 사업자 입장에서 내가 든 돈, 네, 이런 관점에서 어떻게 하면 수익 구조를 만들어낼까 이런 수익 모델을 설계하는 것도 사실 중요하지만요. 통신사 케이스에서 보셨듯이 거시적인 트렌드, 사람들이 앞으로 얼마나 데이터를 쓰게 될지 이런 것들도 좀 보게 되고, 또 경쟁 관점, 뭐 경쟁사들은 어떻게 가는지, 뭐 내부의 또 역량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나중에 후회 없는 그런 수익 모델 구축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제가 스타트업에 계신 분들이 꼭 좀 들어보셨으면 하는 얘기라서 일부러 넣은 것입니다. 수익 모델이라는 게 단순히 그냥 남들 하니까 따라한다든지, 또 예를 들어서 그냥 우리 회사 관점에서 좋은 것만 무조건 추구한다든지 그렇게 해서는 답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 수익 모델이 곧 기업의 성장 전망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지금까지 커버 스토리였습니다. 네, ITC 위클리 다음 순서는 헤드라인 한 줄 요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네 가지 소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이버 웹툰이 미국으로 아예 본사를 이동한다고 해요. 그래서 글로벌 엔터로 키운다라는 머니투데이 기사가 있었는데요. 미국의 웹툰 엔터테인먼트라고 하는 일종의 미국 지사였던 것이죠. 네이버 웹툰에. 근데 이 회사를 오히려 본사로 해서 이제는 글로벌 웹툰의 어떤 그 본거지로 삼겠다. 그래서 뭐 디즈니에 도전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요.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또 네이버 소식입니다. 네이버 멤버십 월 4,900원으로 확정이 됐네요. 네. 거의 뭐 반값 수준, 원래 사람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반값 수준이라서 굉장한 파란이 예고된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네이버 플러스의 월 이용료 4,900원으로 확정이 됐고 구독 경제 시장을 장악하지 않을까라고 다들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일각에서는 그러나 뭐 별로 그렇게 뭐 빛 좋은 게살보다 먹을 거 없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뭐 그러나 제 생각엔 그래도 파워풀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은 꽤 혜택도 좀 있는 편이고요. 그래서 플랫폼의 락인 효과가 굉장히 커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세 번째는 삼성전자가 블록체인 사업을 정규 조직으로 편입을 해서 미래 먹거리로 키운다라고 하는 파이낸셜 뉴스의 기사가 있었습니다. 결국 이제 전략 스마트폰인 이제 갤럭시를 기반으로 해서 뭐 핀테크나 헬스케어나 본인 인증 뭐 이런 등등의 이제는 블록체인을 본격적으로 접목하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선언이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소식은 페이스북이 디지털 금융 진출을 공식화했습니다. 전담 자회사를 설립했는데요. 이름이 우리말로 하면 되게 재밌습니다. 노비입니다, 노비. 이게 이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굉장히 접근성이 높은 그런 금융 서비스를 만들겠다는 철학으로 출발했는데, 뭐 그래서 노비인가 뭐 이런 약간 아재 개그가 생각이 나는데 아무튼 자, 노비 파이낸셜을 설립을 했고요. 이 또한 이제 블록체인 기반으로 모든 이제 상품들을 접근하겠다라는 게 이들의 전략입니다. 자, 그래서 가상자산 지갑인 노비라고 하는 것을 먼저 출시를 할 예정이고요. 그걸 필두로 해서 디지털 금융 사업으로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 이런 비전을 가지고 있네요.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유튜브와 페이스북, 애플 팟캐스트, 그리고 네이버 오디오 클립, 그리고 팟빵을 통해서 저희 방송 만나실 수 있습니다. 검색창에서 D2 파트너스 그룹을 검색해 보시면 만나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과 알림 설정과 그죠? 네, 댓글 등등 현대인의 기본 매너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요. 네, 힘차게 파이팅 하시면서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